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햇솜과 같고 남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한마디의 말이 남을 해쳐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기도 하다. 입은 곧 남을 해치는 도끼여 말은 곧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어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느 곳에서나 굳게 지켜져 몸이 편안할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예절을 숭상해온 민족입니다. 바른 몸가짐, 고운 말씨를 사회생활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인성의 바탕을 둔 지혜로운 화법을 가르쳐왔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이러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나이 먹고도 이러면 얼마나 추한 행동인지 본인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압니다. 오늘은 나이 먹고 욕먹지 않기 위해 대화할 때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며 공부하신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환영받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읽는 것 등은 인간이 갖는 특징입니다. 인간만의 중요한 기술이면서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이지요. 물론 개나 원숭이는 공포, 노염, 애정, 기쁨 등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생각, 과거의 회상,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의 계획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 아닐까요? 인간만이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경험을 기록하고 성공 또는 실패의 기록을 적어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인간만이 미래 세대에게 유산과 전통을 전하며 선인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어에 의한 전달이 없다면 교육 또한 어미 곰이 새끼 곰에게 가르치는 정도일 뿐이지 않을까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이나 문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살고 있으며 각자 남에게 주는 영향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의 바르게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해야 나이가 들어도 흔히 말하는 꼰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보면 한 명쯤은 바로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면 대화는 형식적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는 허심탄회한 가운데 전개되어야 비로소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조직, 단체 등에서 회의의 분위기가 긴장의 연속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의 참석자가 죄를 짓지 않은 죄인 같은 기분이 든다면 회의의 대화 분위기는 수준 이하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회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명랑하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라면 누구나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자기 주장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수긍해야 합니다. 고집불통보다는 융통성 있는 양보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논리 정연한 반론이, 찬성을 위한 찬성보다는 냉철한 문제 분석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흥분된 감정으로 말하기보다 차분히 자제한다면 그만큼 대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서로 나이가 들다 보면 이해보다 오해가, 이성보다 감정이, 신념보다 의욕이, 선의보다 악의가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남이 만나 우리를 이루니 우리는 언제든 선의에 기반을 두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는 결과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나와 남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의견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대화를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우선 대화 분위기 조성에서부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일, 상대편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 공통점을 찾아 공통 기반을 다지는 일, 격에 없는 분위기가 감돌게 하는 일 등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의 마음속은커녕 자기 마음조차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마음과 마음의 교류라면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보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심탄회란 마음을 비우고 가슴속에 아무런 사념이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쉬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과의 대화에서 공감대의 형성을 그때마다 기대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벽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모두 벽을 쌓고 나를 대한다면 상상만 해도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쌓기 쉬운 마음의 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손꼽히는 것이 편견 또는 선입견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효과가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상대편이 갖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일방적으로 대화에 임해봤자 상대편은 제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벽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모로 작용하여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신용을 잃은 데서 오는 불신입니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신용하지 않으면 물론 등을 돌리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공감대 형성은 신뢰부터 쌓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벽이 쌓이지 않게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설득력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급히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은 거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깨를 움츠림은 무관심을, 얼굴을 찡그림은 혐오와 모멸 등 일종의 불쾌감을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표정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마도 미소일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몇 세기에 걸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 중에 미소 짓는 것은 말하는 내용의 긍정, 강조, 부정 등을 뜻합니다. 같은 말이 친숙한 미소를 동반하면 반가운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미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욕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떠들고 싶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고 듣기 싫은 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편 이야기에 정성껏 귀 기울이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경청은 우선 상대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작정 상대편 이야기만 듣고 이쪽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말없이 뚱하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말수가 적고 불만스러우면 말을 않는 것이 사람들의 평소의 습성이므로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은연중에 내가 지닌 비밀이나 어떤 다른 비밀이 상대편에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일방적으로 폭포수처럼 말을 퍼부으면 상대편은 의견을 펴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듣는 편에 서면 우선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상대편이 어떤지 알아차리기 쉬워 대응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서도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합니다.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대화해보세요. 활기찬 대화의 가장 조건이 바로 이와 같은 배려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눈이 둘이여 귀가 둘인데 입이 하나인 것이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조금만 말하라는 뜻이라는 영국의 속담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공통의 화제를 골라보세요. 대화에서 화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화제를 선택하느냐로 우리는 종종 망설이는 때가 있죠. 화제 선택은 단 둘만의 대화 때는 되도록 상대편 중심의 화제를 택하고 둘 이상이 모인 정황에서는 모인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화제를, 누구에게 말을 시킬 때는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화제를, 또 화제의 유머나 위트가 곁들여지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유머는 화제와 화제 사이의 대화 촉진의 윤활유나 촉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람이 말하기 쉽고 말하고 싶어하는 화제라면 자랑, 경험, 또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 대한 욕설, 톡설, 험담이 나누는 대화의 화제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제를 놓고 열기가 고조되며 어떤 사람은 간혹 핏대를 올리는 일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삼가야 할 일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삼가하고 특히 비난과 험담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이 먹고 욕먹지 않기 위해 대화할 때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지킨다면 나이가 들어도 흔히 말하는 꼰대 취급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는 양쪽이 각기 노력해서 보다 훌륭한 제3의 의견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것이 대화라 생각하면 몰상식한 것이겠지요. 대화란 무엇을 알고자 하는 노력, 즉 듣는 노력과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 즉 알리는 노력의 균형 있는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옮겨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화의 중요성과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몸을 비틀지 말며 머리를 흔들지 말며 손을 놀리지 말며 무릎을 달싹거리지 말며 발을 떨지 말며 눈을 깜빡이지 말며 눈동자를 굴리지 말며 입술을 실룩이지 말며 침방울이 튀게 하지 말며 턱을 괴지 말며 수염을 문지르지 말며 혀를 내밀지 말며 손뼉을 치지 말며 손가락을 튀기지 말며 팔을 부르짖지 말며 얼굴을 쳐들지 말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햇솜과 같고 남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한마디의 말이 남을 해쳐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기도 하다. 입은 곧 남을 해치는 도끼여 말은 곧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어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느 곳에서나 굳게 지켜져 몸이 편안할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예절을 숭상해온 민족입니다. 바른 몸가짐, 고운 말씨를 사회생활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인성의 바탕을 둔 지혜로운 화법을 가르쳐왔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이러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나이 먹고도 이러면 얼마나 추한 행동인지 본인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압니다. 오늘은 나이 먹고 욕먹지 않기 위해 대화할 때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며 공부하신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환영받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읽는 것 등은 인간이 갖는 특징입니다. 인간만의 중요한 기술이면서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이지요. 물론 개나 원숭이는 공포, 노염, 애정, 기쁨 등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생각, 과거의 회상,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의 계획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 아닐까요? 인간만이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경험을 기록하고 성공 또는 실패의 기록을 적어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인간만이 미래 세대에게 유산과 전통을 전하며
선인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어에 의한 전달이 없다면 교육 또한 어미곰이 새끼곰에게 가르치는 정도일 뿐이지 않을까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이나 문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살고 있으며 각자 남에게 주는 영향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의 바르게 생각과 느낌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해야 나이가 들어도 흔히 말하는 꼰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보면 한 명쯤은 바로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면 대화는 형식적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는 허심탄회한 가운데 전개되어야 비로소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조직, 단체 등에서 회의의 분위기가 긴장의 연속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의 참석자가 죄를 짓지 않은 죄인 같은 기분이 든다면 회의의 대화 분위기는 수준 이하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회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명랑하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라면 누구나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자기 주장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수긍해야 합니다. 고집불통보다는 융통성 있는 양보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논리 정연한 반론이, 찬성을 위한 찬성보다는 냉철한 문제 분석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흥분된 감정으로 말하기보다 차분히 자제한다면 그만큼 대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서로 나이가 들다 보면 이해보다 오해가, 이성보다 감정이, 신념보다 의욕이, 선의보다 악의가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남이 만나 우리를 이루니 우리는 언제든 선의의 기반을 두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는 결과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나와 남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의견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대화를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우선 대화 분위기 조성에서부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일, 상대편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 공통점을 찾아 공통기반을 다지는 일, 격에 없는 분위기가 감돌게 하는 일 등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의 마음속은커녕 자기 마음조차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마음과 마음의 교류라면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보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심탄회란 마음을 비우고 가슴속에 아무런 사념이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쉬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과의 대화에서 공감대의 형성을 그때마다 기대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벽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모두 벽을 쌓고 나를 대한다면 상상만 해도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쌓기 쉬운 마음의 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손꼽히는 것이 편견 또는 선입견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효과가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상대편이 갖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일방적으로 대화에 임해봤자 상대편은 제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벽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모로 작용하여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신용을 잃은 데서 오는 불신입니다. 한번 신용을 잃으면 신용하지 않으면 물론 등을 돌리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공감대 형성은 신뢰부터 쌓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벽이 쌓이지 않게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설득력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급히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은 거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깨를 움츠림은 무관심을, 얼굴을 찡그림은 혐오와 모멸 등 일종의 불쾌감을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표정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마도 미소일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몇 세기에 걸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 중에 미소 짓는 것은 말하는 내용의 긍정, 강조, 부정 등을 뜻합니다. 같은 말이 친숙한 미소를 동반하면 반가운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미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욕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떠들고 싶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고 듣기 싫은 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편 이야기에 정성껏 귀 기울이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경청은 우선 상대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작정 상대편 이야기만 듣고 이쪽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말없이 뚱하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말수가 적고 불만스러우면 말을 않는 것이 사람들의 평소의 습성이므로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은연중에 내가 지닌 비밀이나 어떤 다른 비밀이 상대편에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일방적으로 폭포수처럼 말을 퍼부으면 상대편은 의견을 펴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듣는 편에 서면 우선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상대편이 어떤지 알아차리기 쉬워 대응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서도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합니다.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대화해보세요. 활기찬 대화의 가장 조건이 바로 이와 같은 배려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눈이 둘이여 귀가 둘인데 입이 하나인 것이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조금만 말하라는 뜻이라는 영국의 속담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의 화제를 골라보세요. 대화에서 화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화제를 선택하느냐로 우리는 종종 망설이는 때가 있죠. 화제 선택은 단 둘만의 대화 때는 되도록 상대편 중심의 화제를 택하고 둘 이상이 모인 정황에서는 모인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화제를, 누구에게 말을 시킬 때는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화제를, 또 화제의 유머나 위트가 곁들여지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유머는 화제와 화제 사이의 대화 촉진에 유나류나 촉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람이 말하기 쉽고 말하고 싶어하는 화제라면 자랑, 경험, 또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 대한 욕설, 톡설, 험담이 나누는 대화의 화제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제를 놓고 열기가 고조되며 어떤 사람은 간혹 핏대를 올리는 일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삼가야 할 일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삼가하고 특히 비난과 험담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이 먹고 욕먹지 않기 위해 대화할 때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지킨다면 나이가 들어도 흔히 말하는 꼰대 취급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는 양쪽이 각기 노력해서 보다 훌륭한 제3의 의견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것이 대화라 생각하면 몰상식한 것이겠지요. 대화란 무엇을 알고자 하는 노력,
즉 듣는 노력과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 즉 알리는 노력의 균형 있는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옮겨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화의 중요성과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몸을 비틀지 말며, 머리를 흔들지 말며, 손을 놀리지 말며, 무릎을 달싹거리지 말며, 발을 떨지 말며, 눈을 깜빡이지 말며, 눈동자를 굴리지 말며, 입술을 실룩이지 말며, 침방울이 튀게 하지 말며, 턱을 괴지 말며, 수염을 문지르지 말며, 혀를 내밀지 말며, 손뼉을 치지 말며, 손가락을 튀기지 말며, 팔을 부르짖지 말며, 얼굴을 쳐들지 말며,